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998년도, 좀 옛날이네요. 42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설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가 설문 1번이라는 것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해당을 하겠고요. 지금 갑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100일을 받았습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그리고 0.1%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0.1%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 만취한 상태라고 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0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는 것은 0.1%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간 중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있겠죠. 그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도로교통법상 처분 위반 사유도 인정될 수 있고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게 되면은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자체를 받지 않은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게 되면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역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행위로서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그 다음 후속 제재 처분을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위반이라는 사유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한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방경찰청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의 명의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랐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서장이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제19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 의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르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운전면허 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제19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19호가 바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43조의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 이 법 위반 사유도 인정되고 있고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했을 때 그 처분은 앞에 등장했었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위반 사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호고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위임 규정입니다. 이 법률 위임 규정 수권을 받아서 제정된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될 것이고 이게 행정안전부령이 되겠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에 따르게 되면 93조에 따른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그 다시 구체적 세부 기준은 별표 28로 넘기고 있습니다. 별표 28이라는 것이 행정규칙인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28도 역시 시행규칙입니다.
의거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돼 있고, 그 다음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이미 경과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첫 번째 선행 처분이 등장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두 번째 후행 처분이 등장했는데, 선행 처분은 불복 기간을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자 승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단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복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둘 다 도로교통법 93조를 근거로 해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취소 처분도 둘 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그 독립변수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하지만 지금처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될 때는요,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만 도과돼도 그것은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구 기간을 도과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인해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다 제기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불복 기간은 바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자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쟁송법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 승계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도 불가증력이라는 문제, 그리고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이라는 문제는 분명히 행정쟁송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설문 세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당구장에서 오마오시를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출 당시에 설문의 구도로교통법령은 현행 도로교통법령으로 수정해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 1번 보도록 합니다. 원래 기출이 지금 이게 1998년도예요. 도로교통법은요, 매년 개정됩니다. 1년에도 여러 번씩 개정된단 말이죠. 2012년도에도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니까 중간에 몇 번이나 개정됐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냐? 각주 1번 보시게 되면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100일을 받고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78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8조가 현행 93조인 것이고 이랑은 동일하고 제11호가 역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 위반 사유가 11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유가 늘어나서 제19호로 바뀐 것뿐이고요. 시행규칙 제53조가 바로 제처분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시행규칙 91조가 제처분 기준이고 당시에는 별표 16이었는데 지금은 별표 28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지금 제가 수정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당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에서는 사실 하자 승계와 관련된 문제도 같이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각주 2번을 보시게 되면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후행 처분 두 번째 처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절차와 방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절차라는 문제가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방법이라는 문제가 바로 하자의 승계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 질문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절차? 그러면 여기서는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헌법 107조 3항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행정소송에 대한 전심 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 절차라는 건 당연히 먼저 거쳐야 되는 심판 절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에 대한 문제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때 절차는 바로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에서 단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행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불복기간이 도과돼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자승계에 대한 문제는 행정작용법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거하고 절차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설문 2번도 생략을 했는데 설문 2번의 원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3번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고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 지방경찰청은 구두로 통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고지제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게 되면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심판법도 제58조에 고지제도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은 절차상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지라는 것은요,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때 거기에 이제 고지 내용을 담게 되는데 구두 통보했다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 문제가 아니라 문서주의원칙 위반에 따른 형식상 하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상 하자 문제는 우리가 통상 절차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 문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요. 원래 이제 지금 설문이 양가로로 들어왔을 때 밑에 보시면 하이픈 그어져 있는 부분이 반가로 1, 반가로 2 이렇게 해서 또 세부 설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난리 났던 것이죠. 갑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지방경찰청이 서면으로 통보를 했을 때 하자가 치유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문서로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두 통보에서 문제가 됐었고 이건 형식상 하자인데 절차상 하자와 동일하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 논의를 할 땐 당연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대한 논의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행정소송법 30조 3항에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 규정을 명문 규정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후에 뭐 했다고 했냐면 처분 이후에 서면 통보를 실제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후 보완 행위죠. 사후 보완 행위에 따른 하자 치유 가능성을 질문했는데 하자 치유 역시도 행정작용법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그 취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이건 물론 문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했을 때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둘 다 뭐냐면 소송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든 심판에 대한 문제로 처리하든 간에 이것은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겠죠. 왜? 지금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행처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선행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될 수 있겠는가와 관련된 하자 승계의 논의라고 볼 것인데 하자 승계 역시도 행정작용법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법 문제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말이죠. 위에서도 하자승계 논의가 나왔고 밑에서도 하자승계 논의가 나왔는데 행정쟁송법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쓰냐? 그건 아니겠죠. 위에서 방법을 물었습니다.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자승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요. 설문 2번에서는 그래서 하자승계가 돼 안 돼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엄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질문 여러분들 걱정이 되시면요. 무엇을 확인해 보시냐면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 중에서요.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행정쟁송법 시험을 보시지만 노무사 법전에도 엄연히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규정이 법령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공개와 관련돼서는요. 정보공개 심판이라는 행정심판 쪽에 있어서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 영역 안에서는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논점이 한 바퀴 다 휘젓고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였었는데요. 당시에도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불복 방법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정보공개 심판, 행정심판, 정보공개 소송, 행정소송 논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만 딱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설문 3번에 보면 이런 게 나왔었어요. 정보공개 심판의 권리구제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고 하고 정보공개 소송에서의 간접강제 규정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해서 불복 방법 관련해 한번 질문하고 밑에서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질문 방식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위에서 하자승계 간단히 언급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서 하자승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문 3번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합니다. 역시 당부장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된 행정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번 각주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지금은 이제 뭐겠습니까? 91조겠죠. 예,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논평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을 한번 질문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논평하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대법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이런 문제를 출제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신 분이 출제를 하겠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행정입법 쪽에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했을 때 형식은 법규명령이고 내용은 행정규칙입니다. 이때 행정규칙은 항상 제재처분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출제가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 힌트. 혹시 공부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부처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안 나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했을 때 이 행정규칙은 항상 제재처분의 기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박균성 선생님 교수님 그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무조건 그냥 제재처분을 생각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재처분이 뭐로 등장하냐면 제재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전제가 깔리고 나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이라는 행정규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할 때 형식은 법규명령 내용은 행정규칙인데요. 이 형식이 시행령인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그 법규성을 인정하고 시행규칙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서 부정한 예외 판례 한 개 있고요. 시행규칙에서도 인정한 예외 판례 한 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상황 얘기를 하는 거고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왜 차별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는가, 시행규칙은 그러지 않지 않는가,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달라는 것인데 역시 행정입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문 1번만 남죠. 설문 1번에서도 불복 방법과 관련된 하자 승계는 패스시키고 그 다음에 절차와 관련된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만 하도록 하는데 그럼 너무 간단해지겠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한테는 요만큼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출제될 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화학습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서 보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갑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그게 44조 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반을 해서 음주운전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도로교통법상 제재처분으로서 도로교통법 93조에 근거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호에 따르게 되면 44조 1항 위반에 따른 음주 운전 시에 제재처분에 대한 사유를 두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9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의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의 범위 내에서 100일짜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량행위죠. 근데 여기서 왜 정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기서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그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 위임이 있었고 이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가 아까 전에 제재처분 기준이라고 했고요. 91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별표 28에서 그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운전 시에 0.05%에서 0.1% 여긴 이상, 여기는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정지의 대상으로 삼도록 별표 28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정지가 나온 상태고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정지 기간 중에 운전 금지를 시키고 있죠. 금지는 바로 뭡니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뭡니까? 부작위 하명이죠. 부작위 하명.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부작위 하명 그러면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겠죠.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의무는 불이행에 대한 문제고 부작위 의무는 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을 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위반에 따라서 후행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근거했는데 얘는 제1호 얘는 제19호라고 했죠. 19호. 19에 보시게 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했을 때 이때
제재 처분을 운전면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게 뭔데요? 각 호 중에 19호는 법률요건, 법률효과에서 법률요건 부분입니다. 법률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의 운전면허 정지, 이게 법률효과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사유죠. 요건이에요.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왜? 이거 합집합이니까. 그렇죠? 또는이니까. 근데 둘 다 충족된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 법이라고 했는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보시게 되면 44조는 음주운전 하지 마, 43조는 무면허 운전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면허 운전이라는 게 도로교통법 제80조에서는 운전면허 처분을 해주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80조. 운전면허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운전면허는 바로 뭡니까? 가항성 특허? 아니죠. 가항성 허가. 그렇죠? 가항성 허가인데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예, 대인적 허가. 그렇죠? 의사면허, 약사면허, 이용사면허, 운전면허 이런 건 다 뭐예요? 그 상대방의 주관적 요소를 심사해서 허가를 하는 대인적 허가죠. 예, 가항성 허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도로교통법 80조 나와 있다고요.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거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 운전했으니까 43조에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 위반 사유 발생하니까 이 법 위반 존재하고 있다 볼 것이고 또한 앞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있었고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 법에 따른 처분 이 법에 따른 처분 이 법 이거 93조 1항에 따른 처분에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죠. 예, 정지 기간 중 운전했습니다. 이쪽의 요건도 함께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온 상황이었네요. 예, 지금의 질문은, 물론 요것도 있네요. 그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93조 1항이 여기다가, 저 왼쪽이랑 똑같죠? 이렇게 법률 위임이 있었던 거죠? 법률 위임이 있었고,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령, 행안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같은 규정이에요. 같은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 만들어졌고, 역시 마찬가지 28조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을 했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 별표 28 중에서 운전면허 정지의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었었고요. 이거는 예, 별표 28 중에서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된 다음에 운전해도 안 되겠지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에 운전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 별표 28에 근거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불복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해볼 건데 그냥 불복 방법 1초 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네, 그 다음 불복 절차 보지 말고 여기 살짝 봅니다. 불복 방법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불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설문 거기까지만 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몰라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설문 1번 위에 있는 설문만 갖고 보게 되면 뭐가 위법한지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설문 2번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구두 통보니 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설문 1번까지는 운전면허 정지도 취소도 위법한지 적법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에서의 불복 방법을 논의하라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를 싸그리 다 나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선 지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기준이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쪽이에요. 후행 처분 쪽이 기준입니다. 이때 운전면허 취소라는 이 후행 처분이 위법하면 그냥 다투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는 거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이게 만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냥 무효하기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예, 요거 간단하게 툭 던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근데 말이야 이게 적법하면 어쩌지? 그러면 이제 불복 못하나?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겠죠. 왜? 앞에 선행처분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물고 늘어지냐? 얘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만약 얘가 위법하다면 이 말이죠. 위법하다면. 근데 이놈의 위법성이 여기도 이렇게 이건 취소였었고요. 이건 후행처분이었었고요. 여기선 선행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을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먼저 무효 사유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무효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적법해요. 우선 얘 자체로는. 얘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지 처분이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뭐 무면허 운전이든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처분 위반이든지 간에 이런 처분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정지 기간 중 운전이라는 예와 예를 충족시키는 처분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가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요 앞에 있는 선행 처분이 무효지만 후행 처분을 다툴 때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하자 승계 논의해 보시게 되면 선행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의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하자라는 건 실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승계될 수 자체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재하 변호사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냥 뭐 말이 하자 승계죠. 그래서 생각 있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소위 하자의 승계 또는 이른바 하자의 승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하자 승계는 사실 불가쟁력이라는 쟁송법적 문제입니다. 그럼 사실 이거 행정쟁송법 문제예요. 근데 그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 작용법에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쟁송법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뭐 여기는 당연히 하자 승계가 된다. 선행 처분이 무효면 당연히 하자 승계된다라고 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후행 처분이 위법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니까 밑으로 보도록 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얘가 무효면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 얘나 얘와 같은 처분 사유, 즉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위반 사유가 발생해서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같이 위법해진단 말입니다. 같이 위법해지는데 처분 사유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제재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게 취소 사유입니까? 성문법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니까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취소 사유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처분으로서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입니다. 그리고 후행 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고유한 하자가 없어요. 우선은 적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선행 처분이 취소니까 여기도 취소를 제기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행 처분이 취소면 후행 처분을 취소송,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도 무효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지? 하자 승계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취소와 무효가 승계된다는 게 아닙니다. 위법성이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처분이 위법했을 때 하자가 승계가 되게 되면 후행 처분은 그냥 위법해지는 것까지예요. 여기까지가 하자 승계 논의의 끝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취소면 여기도 취소를 제기하고 그게 무효면 여기도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하냐면 후행 처분의 위법성이 발생한 것은 하자 승계 때문이지만 그 후행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안 명백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행위가 있고 B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 C라는 행위가 있는데 얘만 처분이에요. 얘만 처분인데 얘가 위법해요. 얘가 위법하면 얘도 위법해지거든요. 얘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하자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선행 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그 위법성은 후행 처분에 100% 그냥 다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뛰어서 오긴 왔지만 여기 일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을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냐 무효냐라는 논의를 할 땐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위법성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위법성 발생했던 게 그게 명백해 안 명백해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후행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위법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놈이에요? 선행 처분부터 시작된 놈이 승계되어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선행 처분 시점에서 그 놈이 명백했냐 안 명백했냐를 가지고 여기서도 명백하냐 안 명백하냐를 가지고 그 취소 무효를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취소면 얘는 무조건 취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무효면 얘가 무효하게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은 선행 처분 당시에 명백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 따르게 되면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한 줄 쓰고 빠진단 말이에요. 한 줄 쓰고 빠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로 하자 승계가 되냐 안 되냐라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 1초 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초 걸리고 있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자 승계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 기준에 학설 두 개 있죠. 하나 하자 승계론이 있고 하나 기결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기결력 이론이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거기 보게 되면 기결력이라는 게 성립되면 하자 승계가 안 돼라고 하는데
기결력의 성립 요건 중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요건에 추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추가적 요건에 보시게 되면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겠는데 그거는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봐야 알아요.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갖고 우리가 그 기결력 이론이라는 두 번째 약설을 근거로 하자 승계가 돼 안 되는 말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건을 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승계론은 이건 형식적인 기준이어서 단순하니까 이거 갖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니다. 이건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죠. 예, 이것도 교과서에 따라 달라요. 법적 효과가 동일하면 하자 승계가 되고 법적 효과가 별개 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하자 승계론인데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하고 운전면허 취소라는 게 음주운전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운전면허 정지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고 운전면허 취소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봐서 하자승계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하자승계론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보고 운전면허 정지는 의무 부과하는 거고 운전면허 취소는 그 의무이행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법적 효과가 달라서 하자승계가 하자승계론에 근거했을 때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뭐랑 비슷하게 보는 거냐면 철거 명령이라는 의무 부과, 철거 의무 부과하는 처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그 뒤에 행정 대집행으로서 계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네 가지 모두 다 처분성 인정되죠. 철거 명령과 계고, 철거 명령과 영장통지, 철거 명령과 대집행 실행, 철거 명령과 비용 징수 이런 식으로 선행처분, 후행처분의 구도로 하자승계 논의를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철거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법적 효과고 뒤에는 4개 처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았다고 하더라도 행정 대집행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게 그 법적 효과이기 때문에 하자승계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하자승계론이고 판례 입장이죠. 이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부작위 의무라는 의무를 부과했고 그 다음 그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제재 처분, 의무행 확보 수단이 바로 취소 처분이었다.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하자승계가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하자승계가 되면 이 취소는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고 하자승계가 안 되면 이 취소는 기각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건 사실 쟁송법적 문제인데 하자승계라는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다가 말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쓰셔도 기본적인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의 질문은 바로 불복 절차입니다. 사실 이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 불복 절차를 물었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원칙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이죠. 임의적이란 게 뭐예요? 임의, 맡길 인, 뜻의,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 네가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예외 규정으로서 뭐예요?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 다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다른 법률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런데 다른 법률이 지금은 뭐냐면 도로교통법. 다른 법률은 뭐 행정소송법 아닌 다른 법률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도로교통법 142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거쳐라. 똑같은 말이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이게 행정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이 다른 법률이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도사님, 신민도사님 사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가 뭐 공무원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신민도사님이 사시는데 제가 조금 늘려봤어요. 징발까지만 보통 하다가 그 신민도사님의 발이 징하게 크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땡큐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국공로 노사 징발 감사에서 국은 국세처분, 예, 그다음 공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노는 노동위원회 처분 말하는 것이고, 예, 도는 도로교통법상 처분, 그다음 사는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 처분, 그다음에 예, 징은 뭐냐면 징발법상 이거는 뭐야? 보상금 지급 처분 말하는 것이고요. 발은 이게 불이에요. 불 뭐냐면 이건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입니다.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그다음에 감사 이건 뭐냐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직무 처분입니다. 이때는 감사원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둬야 될 만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국공로 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공로 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 들어오고 있는 거야.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142조에 있더라 이거지. 이게 다른 범위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재결을 안 거쳤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딱 쓰게 되면 뭐 시간적 순서에 대한 불복 절차 논의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이건 너무 간단하고요. 왜 설문 2번, 3번 다 버리고 났으니까 간단해졌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좀 뭔가 싱겁고 심심하니까 예, 심화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운전면 정지가 나오고 운전면 취소가 나오고 선행처분이 나오고 후행처분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논점이 두 개가 있었죠.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그 다음 하자승계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 그렇죠? 너무 부족해. 그럼 쫓아내야죠. 예. 그러면 이제 쫓아내는데 쫓아내기 전에 진짜 능력이 부족하나? 정말인가?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게 없단 말이지.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우선 뭐예요? 계속적 판단을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가행정행위로서 잠정적으로 직위만 해면시키는 직위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대기명령 기간을 3개월을 주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 예, 교육훈련도 시키고, 리포트도 작성해오라고 하고 하면서 이놈의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임해졌다. 그러면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직권면직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운전면 정지에 운전면 취소 나오듯이 직위해제 직권면직 나오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그 다음에 예,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논의할 거니까 하자승계 논의 생략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우리 여기 하자승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어요. 운전면 정지 취소 관련돼서 얘는 돼야 안 돼요. 이거에 따르 물론 이제 기결력 이론에 따르게 되면 봐야 알아요. 왜 직위해제 당했는지. 근데 얘는 뭐냐면 그 이제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 신분은 유지시켜주면서 직위만 해면시키고 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 효과가 직위해면 얘는 뭐예요? 면직시키는 거니까 공무원의 신분 박탈,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얘는 하자승계가 안 됩니다. 하자승계를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들어옵니다. 운전면 취소 처분이 후행 처분이었었고 여기선 직권 면직 처분이 후행 처분이니까 여기서 운전면 취소 처분이면 여기는 직권 면직 물고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42조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은요 16조 1항에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비스무리한 친구가 있어요. 예, 얘는 뭐라고요? 아직은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까지는 이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이 예, 필요적 전심 절차,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비스무례입니다. 비스무례. 예, 비스무례한 놈이 있어요. 여긴 뭐라고 돼 있었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행정심판이라고 딱 엄연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인 게 분명해요.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인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답안에 안 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다 당연해요. 답안 안 쓸래요. 그냥 결과만 낼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논점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 운전면 정지처분 위법성 얘기하는데 서장이 운전면 정지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문에 단서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아니 오면이 도로교통법 93조 1항 아까 우리 봤죠?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보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서장이 하는 거야? 이거 주치상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권한 위임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예, 현직 경찰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거기도 이제 행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현직 경찰분들. 정지는 원래 서장이 하고요. 취소는 원래 지방청장이 하는 거예요. 원래가 있어, 원래가 답안 쓰는 사람이 지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소청심사라는 게 행정심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거 행정심판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X변수,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데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만약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하면 이쪽이 이 상황이 아닌 거야. 이거 상황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아가 행정심판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행정심판법이 인정하고 있는 취소심판, 무해동화심판, 의맹심판과 같은 일반 행정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일반 행정심판이 있고, 그 다음 개별법이 인정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거예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이 특별행정심판과 같은 특례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면서 예외적으로 이래요.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뭘 만들 수 있냐면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특별행정심판 제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공무원법 제9조를 보시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제3자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심사하도록 한 겁니다. 아시겠죠? 신분 보장을 측면에서 그 전문성 특수성에 고려해서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거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 맞다. 특별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서 논의를 한번 꺼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놈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소청심사는 이제는 뭐가 돼요? 행정심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필요적 행정심판 절치주의가 되는 것이고 얘들은 이제 행정심판이니까 행정심판으로서의 소청심사 거쳤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으로서의 소청심사 안 거쳤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과 똑같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불복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시오라고 했을 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위와 비교했을 때 요거 한 개만 추가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 끝났고요.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바로 끝나겠네요. 설문 1의 해결, 불복 절차와 관련돼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써주고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법전에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이 심판법의 몇 조를? 1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가지고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7조 4망 밑에 6번 각주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4망 뭐라고 돼 있냐? 재판의 전심 절차, 전심 절차 밑줄 그어요. 전심 절차 밑줄 긋고 이게 뭔데요? 시간적 순서 아닙니까? 이건 앞전자잖아요. 시간적 순서. 그러니까 이거 논의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되면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 이건 일반 행정심판인데 지금 이거 특별행정심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지금은. 그렇죠? 도로교통법이 얘기하는 행정심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정심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의보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필요적 전심 절차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 소리예요? 본래적 의미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정의를 쓸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정의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신고 수리 이런 문제 여러분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맨 앞에 있다고요? 행정법책 맨 앞에 있어요. 행정법 서설에. 근데 여러분 자기원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처분성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단 말이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신고라고 하게 되면 정의 어떻게 씁니까? 본래적 의미의 신고로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정의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본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원칙입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18조 1항 본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 다른 법률, 국공도 도사징발감사.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이라고 표현했다. 행정심판이라고 표현했다. 예,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다른 법률 도로교통법 142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청심사라고 돼 있어요? 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니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8조 1항 단서하고 142조는요 그대로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맞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쓰고 나서 끝나요? 아니에요. 이런 거 논의할 때는 그 뒤에 불복 기간까지 꼭 갖다가 그냥 살짝 붙여주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의적 행정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142조 때문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도로교통법에는 별도의 심판 청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처분 이렇게 되면 30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처분 그렇게 되면 공무원 불이익처분 90일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더 짧아요. 신속하게 더 확정하기 위해서 더 짧은 특별 청구기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을 두면서도 불구하고 특별 청구기한이 없어요. 그럼 뭘 적용시키면 돼요? 일반 청구기한 규정 적용시키면 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27조 있잖아요. 그냥 적용시키면 돼요. 행정심판법 27조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90일에 180일. 그죠? 90일에 180일. 알았겠지. 이걸 모르는 상황은 진짜, 예,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거 처분 상대방한테 몰랐다고 막 그런 거 쓰지 마. 답안만 길어져. 알겠죠? 그래서, 알았을 테니까, 90일에 180일에 90일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하면 된다라고 하고 끝나요? 안 끝나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니까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소송 제기하는 거 묻고 있죠. 소송 제기하는 거. 그럼 뭐예요? 심판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갑주로 내려가세요. 행정소송법 제20조 보도록 합니다. 20조 1항 본문은 90일 단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뭐가 어찌 저찌 해갖고 그다음 맨 끝에 보면 어쨌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에는 기간은 재결서 정본 송달 일로부터 다시 기산해서 앞에 본문 돌아가면 90일 그렇죠? 재결서 정본 송달 일로부터 90일이죠. 거쳤을 때는 이 처분이 있은 다음에 90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 송달 일로부터 90일이란 말까지 해줘야지 불복기한 관련된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었습니다. 굉장히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42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관련돼서 불복 절차에 대한 논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